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그 방송을 할 때, 이전 했던 그 부분, 시즌 4 했던 부분을 다 종료를 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할 때, 1161만원이 있었는데요. 161만원은 그 수익금으로 인출을 하고, 아직 인출을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인출할 수 있으니까 그 3일 뒤에 인출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인출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161만원 있는 것은 인출하는 걸로 하고, 남아있는 1000만원 가지고 그 SG에 600만원 하고 SY 200만원 하고 한미글로벌 2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이제 오늘 첫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분, 오늘 제가 매매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장에 그 주로 움직였던 테마주 중심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잔고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전체 잔고를 보게 되면 1196만원 나오는데요. 이게 161만원을 아직 인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은 지금 안 되고요. 161만원은 이제 그 내일 되면 뺄 수 있으니까 내일 빼버리면 이건 없다 치고, 그럼 이제 그냥 그 1000만원으로 시작했다고 봤을 때 오늘 잔고가 1034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새롭게 시즌5 1월 13일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1000만원에서 오늘 1034만원에서 오늘 첫날입니다. 플러스 34만원으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원래는 좀 간략하게 좀 짧게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이 워낙 길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보시고 조금 제 표현이 잘못됐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글을 달아드리든지 아니면 내일 방송할 때 설명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밤 미증시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미증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그 고용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그 고용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15만 명 정도 고용을 예상했는데 20만 명을 넘겼던가 그래가지고 고용 지표가 아주 좋다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고용 지표가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하던 걸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 받고 있거든요. 전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받고 있는데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다.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용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 작용해 가지고 금리를 동결 하거나 혹은 금리를 오히려 인상할 우려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기술주 쪽으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도 같이 빠졌습니다. 금요일에 다우가 1.63%, 나스닥 1.63%, 필라델피아 반도체주가 2.42%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니까 국내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술주 쪽이 하락할 그런 우려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장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는데 전체적인 흐름상 이 미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우량주 쪽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막상 장려로 보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 환율이 1470원이 됐어요. 외국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보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87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도 4600억 정도 매도하고 코스닥도 400억 매도해서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심했던 날이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대충 보니까 삼성전자가 450만 주니까 이게 한 3천억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8천억 되니까 이것 외에도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지수가 국내 지수가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가려버리네요. 잠깐만요. 일봉으로 봤을 때 국내 지수가 거래소 지수가 1.04% 정도 하락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많이 안 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또 같이 하락을 해버렸어요. 장중에. 지금 현재 보면 선물 지수가 얼마냐면 이건 이제 국내 증시가 작동될 때 미국 선물 지수 보면 지금은 조금 많이 안정된 편입니다. 기술주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6 정도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0.48이니까 기술적 낙폭을 조금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 선물지수가 약간 낙폭을 줄였는데요. 장중에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이게 안 빠지려고 잘 버텼었어요. 장 초반에 보시면 장 초반에 그 미국 증시가 하락했지만 한 0.6% 정도 하락해가지고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 선물지수가 빠져버리니까 쭉 밑으로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하고 미국 증시 상황이 안 좋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뭐 다른 악재라기보다는 고용지표가 좋기 때문에 나온 악재이기 때문에 이걸 그 당장 미국 금리를 인상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금리 동결 요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악재로 인해서 미증시가 추가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팔고 떼야 될 정도로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 하락이 뭐 크게 더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만 요 정도 선 하락하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 종목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새롭게 매매하면서 그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겸해서 같이 이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로 테마주 쪽으로 뉴스가 나오는 걸 중심으로 해서 테마가 빨리 움직이니까요, 테마주들이. 그래서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는 종목 그 중에서 괜찮은 게 있으면 매수 매도를 하는 이런 쪽으로 그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가장 컸던 부분은 LA 산불입니다. 이 산불이 주말 동안에 꺼질 줄 알았는데 진화율이 주말에 뉴스 보니까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바람도 아직 세고 하기 때문에 계속 타고 있는 상태고 피해 규모가 뭐 220조까지 예상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 산불로 인해서 미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그 종목 중에 어떤 게 해당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가장 핫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 금요일날 올라갔었던 종목이 위닉스 같은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굳이 이유를 붙여보자면 이렇습니다. 공기청정기죠. 그러니까 위닉스가 미국에 공기청정기를 수출하는데 그 LA 산불이 되게 심해지면 거기 이제 그 공기 매연이 많이 심해지겠죠. 그럼 이제 그게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 공기청정기를 많이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금요일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갭으로 떴다가 밀렸습니다. 이건 아마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청정기 파는 게 뭐 산불이 계속 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이 정도 올라왔으면 충분히 이제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 파라텍 이 종목은 소방급 관련한 부분인데 이 종목이 미국에 산불 났다고 왜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 올랐다가 오늘 약간 조정받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오늘 가장 강했던 거는 전선 관련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공교롭게도 재룡산업이 어제 장 끝나고 나서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뭐가 나냐면 222억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컸던 겁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222억이라는 이 수치가 그 실적하고 비교해 보면 분기 실적이 한 90억, 뭐 60억, 90억 나오는 회사니까 222억이니까 그것도 기간이 9월 30일까지니까 상당히 짧게 원래 끝나는 그 공급 계약인데 222억이니까 거의 연간 매출의 반 정도죠. 반 이상 되는 그런 금액인데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갭으로 떴습니다. 떴는데 여기서 그 보통은 갭으로 뜨면 조정을 받는데 이게 다시 밀어올려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LA 산불이 심해지니까 거기에 전력선 복구 뭐 이런 게 테마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룡산업이 호재성 공급계약 호재성 뉴스가 떴는 상황에서 전선 관련한 이런 종목들 전력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대장격으로 상한가 들어가 버렸고요. 그 다음 세명전기가 전력 그 부품 만드는 회사죠. 얘가 또 따라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대원전선 마찬가지 전선이죠. 이 종목도 26%에서 이 전선 관련 전력 복구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고요. 제일일렉트릭은 금요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대장격인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LA 산불에 1차적으로 강했던 거는 전력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전선이라든가 전기 소재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강했다.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왔어요. 이건 늦게 발견했는데 LA 쪽에 거기에 부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목조 건축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건 산업은 이건 그죠 목재 같은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목재 종합 건자재 쪽이기 때문에 그 불에 타버린 부잣집들의 목재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복구시키려면 목재가 많이 사용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고 그다음 덕신 EPC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크플레이트 같은 집 지을 때 사용하는 그런 종류들 그리고 범량 건영도 마찬가지로
패널 쪽 조립식 주택 이런 쪽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번양 근형도 좀 강한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가장 핫했던 게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여기서 오늘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SY가 뒤늦게 13% 정도, 이거 분봉으로 보시면 계속 뭐 그렇게 큰 느낌 없이 그냥 LA 산불하고 아무 관계 없는 듯한, 이게 이렇게 떴을 때는 LA 산불에 이제 집이 불탔으니까 펜넬 같은 이 조립식 주택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은 했지만 못 올라가고 계속 밀렸었어요. 밀렸는데 장 후반에 가서 이제 확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적인 시에서 매매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죠. 이게 정말 좋은 재료라면 아침부터 해갖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걸 계속 누른다는 겁니다. 누르면서 이게 마치 아닌 것처럼 갔다가 장 끝날 때 돼갖고 순식간에 확 당겨 올려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급격하게 틀어버리는,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면 한 방에 그냥 전고점까지 땡겨 올려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아직까지 덜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꼬리가 안 달렸기 때문에 위쪽으로 더 올라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입니다. 이건 아마 시간의 단위가 보시면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시간이 안 됐지만 나중에 시간의 단위가 하면 아주 급등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LA 산불 관련해서는 전력 복구 쪽의 종목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목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미 많이 올라가 버린 것도 있고, 과연 이게 실질적인 수혜가 될 것인가, 여기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에 수출 뭐 이쪽은 아무래도 좀 관련이 좀 적을 것 같고, 그리고 LA 산불은 또 진화가 되어버리게 됐을 때 재료 소멸 이런 쪽으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들어가진 않았고 강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다음 이제 불에 타버린 집 같은 거는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산업 같은 이런 종목, 그 다음 덕신 EPC라든가 SY, 개인적으로는 SY를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 종목에다가 그대로 홀딩하고 가져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에 지금 보시면 좀 강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종목이 지금 200만원치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익실현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길게 보고 7,000원 위에까지 보고 잡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핫했던 부분이 LA 산불 관련해서 전력 관련 쪽이나 건축 자재 쪽으로 해서 강한 테마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트럼프하고 푸틴이 금요일에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한다 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트럼프하고 푸틴이 전화 통화를 할 것 같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트럼프하고 푸틴이 대화를 한다, 이 얘기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제 왕따 되는 느낌이 돼버리죠.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이야기해갖고 하게 되면 휴전하는 협상하는 부분에 유리한 부분이 푸틴이 유리하게 가져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재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좀 아쉬웠던 거는 SG라는 이 종목이 오늘 한경화우 TV에 아침부터 추천주까지 나왔습니다. SG가 2025년에 정거사 애널리스트 분석에 2025년에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300억대 지금 계약을 해갖고 공사하는 중이고 앞으로 전망이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언급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올라갔습니다. 2%밖에 못 올라갔죠. 오히려 삼부토건 같은 이런 별 볼 일 없는 종목이 4%는 올라갔는데, 범양건영도 5% 올라가고 전진건설로봇 이것도 한 3.4% 올라갔죠. 근데 SG가 방송에서 그렇게 홍보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19%밖에 못 올라갔다는 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SG가 600만원인데요. 그대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핫했던 게 트럼프 푸틴 대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재건 관련주들, 이건 마찬가지 중동 쪽도 지금 대화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특사를, 휴전 협상단을 중재국에 어느 나라죠, 거기로 이제 보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이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원전 관련해서 MOU 체결 부분에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원전 관련주 중에 오늘 우진엔텍이 조금 강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중반쯤인가 국정원에서 속보 떴을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선에서 이렇게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요건 장중에 일신석재가 거의 대장이죠. 일신석재가 쭉 분봉으로 보시면 뉴스 뜨고 나서 쫙 올라가다가 이거
그 대화가 바로 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 되니까 다시 눌리는 그림이 나오면서 완전히 안 빠졌다는 얘기는 이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 경협주들이 좀 그 살짝 움직이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정도의 오늘 그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가진 종목 정리하고 마칠게요. SG는 6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8만원 플러스 되고 608만원이고요. SY는 200만원 있었는데 요게 그 오늘 상승해가지고 226만원이 됐고요. 한미글로벌은 200만원이었는데 지금 199만원이 됐습니다. 요건 그 일부 팔았다가 다시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매매한 것 중에 저게 되게 사고 싶었어요. 신세계 INC라는 종목. 이게 그 신세계 정경진 회장이 트럼프 취임식 때 초청받아가지고 가는 그 뉴스로 해서 그제로를 해가지고 지금 잘 올라갑니다. 트럼프 주니어하고 아주 친하다. 베스트 프렌드 이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가지고 그 아주 괜찮아 보였습니다. 지금 취임식이 다 됐으니까 20일이 취임식이죠. 다 됐으니까 여기서 급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걸 한번 들어가 보려고 이제 1000만원 돈이 다 그 종목에 묶여있기 때문에 일단 한미글로벌을 100만원치를 팔았어요. 아침에. 이게 얼마에 팔았냐면은 17,670원에 팔았어요. 아침에 여기서 17,670원이니까 대충 요쯤에서 팔았을 것 같아요. 한미글로벌을 일단 팔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신세계 INC를 매수를 한 겁니다. 이게 좋아 보여서 급등할까봐 매수했는데 올라가다가 밀려가지고 거꾸로 해가 뒤로 쭉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손절을 했습니다. 빠지면서 여기서 조금 손실을 봤어요. 얼마에 손실을 했냐면 16,700원에 여기쯤에 요거 빠질 때 손절하면서 여기서 약간 손실을 봤고요. 팔았는 걸 다시 한미글로벌로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원래대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한미글로벌 100만원 줄여가지고 신세계 INC 매수 한번 했다가 손절 한번 하고 그 다음 다시 한미글로벌로 들어가지고 장구는 원래 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시 맞춰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요일에 1000만원, 세 종목 10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1034만원입니다. 그리고 161만원은, 내일 아침 되면 바로 뺄 수 있으니까요. 따로 빼내고 딱 1034만원 요걸 가지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봤던 그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강해 보이는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괜찮은 종목이 나오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일부를 이익 실현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SG 같은 게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100만원 정도 줄여서 그날 강한 테마 쪽으로 단타 매매 쪽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요런 방식으로 단기 매매하고 그 장기 매매를 겸해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런 방식으로 앞으로 방송할 때도 지수 관련해서 미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 관련한 어떤 예상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 그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